안녕하세요. 지성환씨 박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판매, 유통을 할 때 도대체 내 상품의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될까? 이게 되게 저는 항상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가를 만약에 내가 산정을 했으면 판매가를 정할 때 2배를 할지 3배를 할지 4배를 할지 아니면 뭐 1.5배를 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할까? 가격은 판매 가격이죠. 여기서 판매가, 이제 뭐 소비자가, 정상가, 뭐 이렇게 등등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을 정할 때 일단은 원가를 알아야겠죠. 원가. 우리가 원가라고 하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물류 비용, 재료비, 개발비, 금형비 여러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손톱깎이를 하나 만드는 것도 당연히 원재료가 들어갈 거고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박스 케이스도 들어갈 거고 마케팅 비용도 들어갈 거고 창고비도 들어갈 거고 임대료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했을 때 원가를 일단 먼저 계산을 해봅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원가가 1,000원이 나왔어요. 1,000원이 나오면 판매가를 과연 이걸 얼마로 정할 건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배 정도를 합니다. 최소 2배. 원가가 1,000원이면 한 2,000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해 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만 물건을 팔면 1,300원에 팔아도 되고 1,500원에 팔아도 상관이 없는데 내 제품을 최대한 많이 팔려면 유통을 해야 돼요. 유통이라는 게 이제 어떤 제품을 여러 판매 채널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걸 의미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겠죠. 그러면 오프라인에는 주로 뭐가 있어요? 이제 이게 손톱깎이라고 하면 뭐 다이소나 이마트, CU 같은 편의점도 있을 수 있고 뭐 문구점, 할인점, 백화점, 매장들이 있겠죠 주로.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쿠팡, G마켓, 컬리 뭐 등등등등. 이런 곳에 제품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을 등록을 해야겠죠? 상품을 등록하려면 상품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디자이너가 있든가 아니면 외주를 맡겨야겠죠? 그래서 상품 등록을 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상품 등록을 해서 물건이 팔리면 판매 수수료가 생기죠. 수수료는 이제 뭐 각 사이트마다 다르지만 보통 뭐 7%에서 35% 정도? 채널마다 좀 다르고 그렇다고 이제 등록만 한다고 해서 또 팔리는 건 아니죠. 광고비가 들어가죠. 광고비는 통상 5%에서 많게는 20%. 이건 업종마다 다릅니다. 뭐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 패션 같은 경우 원가는 정말 저렴하지만 이 마케팅 비용이나 뭐 프로모션 비용 이런 것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광고비를 뭐 30% 40% 쓰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원가 대비 뭐 4배, 5배, 7배 보는 데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종에 평균치가 있다고 하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제품을 만들고 이제 쌓아둬야 되니까 임대료 들어갈 거고 인건비 나갈 거고 물류비 나갈 거고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시행착오의 기간도 있겠죠. 개발 비용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기업들이 원가 1,000원짜리를 2,000원에 판다고 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과도하게 비싸게 팔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제품을 만들기는 쉬운데 만들어줄 사람은 되게 많은데 이걸 팔아줄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팔아줄 사람들을 구하려면 그 팔아줄 사람들한테 이익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팔았을 때 이익이 있어야 내 제품을 취급해주고 팔아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진이 보통 어느 정도 되냐? 뭐 이거는 이제 각각의 뭐 업체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30%에서 35% 정도를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어쨌든 자기 건물을 갖고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도 임대료를 내고 있고 수수료를 내고 있고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0, 35%를 주더라도 실제로 뭐 순이익으로 남는 거는 5%에서 10% 내외일 거예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소자본으로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창고를 두지 않더라도 내가 판매만 잘 할 수 있으면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업체한테 위탁 발송을 할 수 있으니까 광고만 열심히 하고 손님 응대 잘해주고 이러면 5에서 10% 나의 인건비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판매가를 정할 때는 원가의 보통 2배에서 잘 받으면 3배까지도 하는 게 제일 좋죠. 어떤 나만의 기술력이나 차별화된 게 있으면 높은 이익률을 보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기업한테는. 기업은 이윤 추구가 기본이죠. 그러니까 팔았을 때 적자가 나고 손해가 나면 굳이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 기업들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디자인 상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높게, 판매량은 적게 이렇게 책정을 하고 다이소가 제일 적합하겠네요. 다이소가 어떻게 보면 박리담회죠. 박리담회. 근데 여러분들 다이소가 박리담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이소의 그 재무제표를 보면 마진이 되게 박하지가 않아요. 마진을 어느 정도 남기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소 하면 박리담회를 떠올리시는데 다이소도 마진이 괜찮습니다. 일반 유통에 비해서. 코스트코 이런 데들은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회비를 받아서 용량이 큰 상품들을 이제 저렴하게 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이익을 버는 것에 대해서 저 기업이 너무 폭리를 취한다거나 너무 이윤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욕할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마진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거에 대해서도 손가락질 할 필요 없겠죠. 각 기업들마다의 어떤 정책들이 있고 방향성이 있는 거니까 뭐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격을 처음에 어떻게 정할까라는 거는 일단은 원가를 계산을 해보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러니까 유사한 제품들이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유통을 생각하는 거라면 내 제품을 누군가가 공급을 받아서 판매를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적정의 마진을 남겨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격을 정하실 때는 저는 첫 번째가 원가를 계산을 잘 하고, 또 원가 계산하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진율 계산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 마진율 계산은 제가 예전에 영상을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진율 계산하는 것도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 계산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시장 조사 하셨을 때도 어느 정도 이 제품이 판매가 되는지, 내 제품은 어느 정도 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책정을 해봐야 되고, 또 유통을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마진율을 폭을 남겨놔야 다른 사람들한테 물건 공급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어떻게 가격을 정하시는지 뭐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만의 저희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마진율을 2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히트 상품들은 항상 뭔가 많이 파는 대신에 마진을 조금 줄이는 방법도 있고, 미끼 상품들이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제품이 뭐 대박이 날지 호박이 날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처음에 원가 계산을 해보고, 이 원가가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경쟁력이 있다면 유통을 같이 할 사람들을 찾아서 시장 이제 채널을 찾아서 같이 판매를 하면서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